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금전, 욕망, 가족 윤리가 담겨있는 스토리입니다. 바람둥이 억만장자가 자기의 조카와 결혼하려다가 결국 결혼은커녕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4년 캐나다에서 화교 재벌 2세 소녀들의 럭셔리한 생활을 기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첫 시즌 주인공 4명은 프로그램에서 한정판 핸드백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들리며 외출할 때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심지어 개인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4명의 여자 주인공 중 1명인 자오이민 가족의 사건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첫 시즌 3회에서 자오이밍은 제작진을 개인 소유의 섬으로 초대했는데 그녀의 한마디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오이밍은 밀라노의 마랑고니를 졸업하였는데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까지 유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재벌 2세 중 노력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방송한 지 1년 만에 그녀의 저택에서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녀의 아버지 자오리이며 피해자는 그녀의 외삼촌 왕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자오이밍 부모의 재산으로 알려진 고급 저택과 고급 승용차 그리고 개인 섬까지 사실 외삼촌 왕강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오이밍의 유학 비용도 외삼촌 왕강이 부담했으며 그녀가 구입한 사치품도 사실 왕강의 카드로 구매한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오이밍은 외삼촌 왕강의 재산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억만장자 왕강은 왜? 또 어떻게 자신의 저택에서 비참하게 숨지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같이 사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오이밍의 부모 자오리와 이 샤오메이는 원래는 중국에서 소규모 인쇄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자오이밍 또한 프로그램에서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2001년 자오이밍이 14살 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자오이밍의 부모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캐나다 몬트리올에 이민하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자오리의 사업은 괜찮았지만 주식 투자의 실패로 회사는 곤란해졌고 따라서 일가족의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아내 이 샤오메이의 사촌동생 왕강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왕강은 1973년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났는데요. 비즈니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석탄 장사로 하나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얻게 되어 다른 사업을 투자하였는데 역시 성공적이었죠. 2005년 억만장자가 된 왕강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여자와 가짜 결혼을 하여 2007년에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고 2개월도 안 돼 그녀와 이혼하였습니다. 사실 이민을 결정하기 전부터 왕강은 캐나다에서 부동산 사업을 투자했어요. 그중 자오이밍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섬은 하나로 약 19억 원으로 구매했고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지역에서 하나로 약 170억 원의 빌라를 구매하였으며 또 하나로 약 75억이 되는 수영장 딸린 저택도 구매하였습니다. 왕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와 요트도 구입했어요. 왕강은 캐나다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두 나라를 오가야 해서 캐나다 부동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사촌 누나네 가족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왕강이 사촌 누나에게 부동산 관리를 부탁하자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오리 가족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자오리는 아내 그리고 딸과 같이 밴쿠버로 이사하여 왕강을 찾아갔습니다. 왕강은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며 하나로 75억 원이 되는 저택에서 거주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탈세를 위하여 저택의 명의를 사촌 누나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왕강은 자오이밍 가족을 아주 믿었었죠. 그러다 2011년 왕강은 캐나다에서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자오리에게 회사 관리직을 줬으며 사촌 누나는 회계와 주방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왕강은 사촌 누나 일가족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조카의 유학 비용도 전부 부담했어요. 그리고 형부 자오리를 부자들의 모임으로 데려가 상류층에 합류시키고
고급 장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오리는 왕강의 영향으로 사냥을 취미로 하였습니다. 겉보기에 자오리 가족과 왕강의 사이는 아주 좋았지만 사실 왕강은 오래전부터 금전적으로 자오리를 조종해 왔습니다. 2015년 사건 발생 당일 왕강은 자오리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저택으로 가서 매형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오리와 왕강은 종종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자오리가 사격도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사격도구 받침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왕강에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왕강은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사건 당일 갑자기 자오리를 찾아와 받침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자오리의 아내 이샤오메이와 장모는 편한 협상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자오이밍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즉, 빌라 안에는 자오리와 왕강 둘뿐이었습니다. 자오리는 두 사람이 비즈니스 관계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3분의 1의 지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왕강은 그저 비웃으며 회사는 차릴 수 있지만 자오리는 그냥 직원으로 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한 달에 하나로 약 380만 원의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왕강의 말을 듣게 되자 자오리는 받침대는 자기가 발명한 거라고 월급만 받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강은 그의 받침대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이 표절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왕강은 갑자기 자오이밍을 본인에게 시집 보내면 3분의 1의 지분은 물론 50%의 지분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자오리는 깜짝 놀라 왕강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왕강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오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자오이밍의 어머니 이샤오메이는 입양딸로 사촌동생 왕강과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걸고 넘어지며 자오이밍과 결혼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자오리는 분노에 빠져 자오이밍은 자기의 목숨과 같으며 왕강은 돈만 있을 뿐 남녀관계가 복잡하여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강의 앞으로 달려가 왕강의 멱살을 잡고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왕강은 자오리를 밀며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자오리의 키는 162cm에 몸무게는 70kg이었는데 왕강은 180cm의 키에 몸무게는 80kg이 넘어 두 사람의 체형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대 맞은 자오리는 바로 옆에 있던 정원과일을 쥐고 왕강을 향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강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앞으로 다가가 도구를 빼앗았습니다. 겁을 먹은 자오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격 도구를 꺼내 왕강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얼마 안 돼 자오리의 아내와 장모가 귀가하여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오리는 두 모녀에게 일단 떠나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자오리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남편 자오리는 그녀를 막으며 아내와 장모를 밖으로 내쫓은 후 바로 숨진 왕강의 몸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 45분에 자오리의 아내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별장에 도착했지만 자오리가 사격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계속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기다리며 이튿날 아침에서야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자오리는 별장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오리를 체포하고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냉장고에서 수십 개의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는데요. 안에는 108개의 조각이 된 왕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숨지게 하여 토막내고 태평하게 아침 식사까지 했다는 게 사람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자오리가 체포된 후 왕강 관련 사건의 재판은 수년간 진행해왔습니다. 자오리와 그의 변호사는 그날 왕강의 태도에 극도로 위협을 받아 정당방위한 거라고 절대로 고의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심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왕강의 유산 분할 소송이었습니다. 왕강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재산이 남겨졌는데요. 형사재판 기간 여러 명의 여성이 아이를 데려와 본인이 왕강의 배우자라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왕강의 남녀관계는 아주 복잡하여
매일 저녁 그의 침실에 나타난 여자는 달랐습니다. 결국 DNA 검사 결과 여러 명의 아이 중 5명이 왕강의 아이로 밝혀져 법정에서는 왕강의 대부분의 유산을 5명의 아이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그들의 어머니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범인 자오리도 유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왕강은 캐나다 서스케처원주에 40여 개의 농장이 있었는데요. 자오리는 농장의 3분의 1의 소유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오리가 왕강의 요청으로 농장을 수년간 관리해왔는데 왕강이 급여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왕강의 지인의 얘기에 의하면 자오리와 왕강 간의 불화의 원인은 금전적 이유밖에 없으며 조카와의 결혼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강의 지인은 또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캐나다에서의 장사가 잘 안 돼 자오리 일가족을 보살피는 게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왕강은 드론 시장의 미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여 미국 드론 생산 업체를 찾아 중국 총판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큰 자본이 필요하여 자오리가 살고 있는 저택을 처분하고 자금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자오리 부부의 반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촌 누나는 다른 친척들과 통화할 때 종종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장의 경영이익 분배 문제도 있어 왕강과 자오리의 갈등은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또 왕강의 지인은 왕강이 조카 자오이밍을 절대 좋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이밍은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키는 부모의 유전을 받아 155cm밖에 안 됐어요. 왕강이 평상시 사귀는 여자들은 전부 모델 같은 미녀들로 자오이밍은 왕강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오이밍은 이혼녀였고 왕강은 여자 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왕강이 가장 두려워한 게 결혼 후 이혼 가정에서 유산을 아내에게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만약 왕강이 조카 자오이밍과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그와 자오리의 갈등은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요? 자오리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자오리는 1960년에 중국 헤이롱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모두 의사였습니다. 1968년 자오리가 8살 때 중국은 문화 대혁명 시기를 맞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잊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석방됐지만 일가족은 종종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 자오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자오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고독과 가난으로 인해 힘들게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약 1억 원이 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2008년 중국 대지진 때도 자오리 부부는 약 2,400만 원이 되는 돈을 기부한 점도 밝히며 전과자가 아닌 점도 알렸습니다. 그의 친족들도 16개의 성품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자오리가 폭력적인 성향이 전혀 없고 성격이 온화하고 착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자오리의 친구의 말대로라면 자오리가 실수로 왕강을 숨지게 했을 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의 몸을 토막내어 처리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아무렇지 않게 자고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는 행동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면 말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0년 10월 캐나다 최고법원에서 드디어 최종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오리가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신체 모욕죄로 유기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판결 전 자오리는 이미 5년 4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는데요. 캐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구금되면 하루를 1.5일로 계산했습니다. 자오리가 이미 5년 넘게 구금되어 캐나다 법에서는 7년 이상 수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 형기가 2년 4개월에 불과하여 그는 2022년 5월에 출소했습니다. 왕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억울하게 세상을 떴는데 범인은 그냥 간단한 과실죄만 적용되어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오리 일가족이 왕강의 도움으로 수년간 부유하게 살았는데 은인인 왕강에게 보답은커녕 그를 숨지게 했으며 농부와 뱀의 실제 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오리가 딸을 위한 급한 마음과 왕강의 압박하에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마 자오리와 세상을 뜨게 된 왕강만 알고 있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북입니다.